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늘 날씨 참 좋죠? 요즘은 이제 뭐 겨울도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뭐 수요일까지 좀 따뜻하다가 또 다시 영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봄 같은 날씨여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한 등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책도 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책을 사러 갔는데 못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을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내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사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한글로 된 거는 다 팔렸다고 합니다. 품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원본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인데 한글로 된 거를 쭉 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재미있는 책이죠. 여성에 관련된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써져 있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깊이감이 있느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스테이타입이라는 어떤 댓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사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문으로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또 읽은 거를 소개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부터 쭉 하고 있죠. 쭉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았는데 이것도 대단한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1년 열심히 하면 1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뭐 채소도 먹고 운동도 하고 과일도 먹고 밥도 식이요법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약도 많이 복용하죠. 보조식품도 많이 먹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약과 화장품의 개념에 대한 그 경계선인데요. 약, 약 또는 왁 또는 보통 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손이나 얼굴, 피부 같은 데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발라서 그것이 나면은 화장품일까요? 약일까요? 약이죠, 약. 상처가 났는데 그걸 발랐더니 낫더라. 그러면 약의 개념이 되죠. 연고약. 근데 어떤 거는 얼굴에 보기 흉한 늙은이 점이라고 하죠. 또 잡티랄지 아니면은 여드름 흉터 그런 거를 막 발랐더니 많이 한 달 정도 지나가더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게 화장품일까요? 약일까요? 제 생각에는 약 같은데 그런 종류의 것은 다 화장품에 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그러면 또 여성 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피자마 기름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피자마 기름이 상당히 찐덕찐덕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무슨 풀이나 엿기름처럼 엿 물엿이나 풀처럼 아주 그런 정도의 끈기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발라본 지 한 2일 정도 됐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요즘 연예인도 많이 바르고 일반 남성도 많이 바르고 여성도 많이 바르고 남성도 많이 바르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싼 데다가 양이 또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실험을 해볼 텐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과연. 근데 이것도 어떤 그 셀세포 배아세포를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방에 수천만 원 하는 걸 가지고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보지만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인데 상당히 조금 들어 있고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얼마 못 써요. 대신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것인데 요것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요것을 한번 써볼 생각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무슨
병원에서 쓰는 그런 거 같죠? 주사에다 이걸 띄운 다음에 여기서 짜가지고 쓰는 건데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요만한 병에 요 정도 차이 있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를 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쓰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쓴다 그러는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장기간 정도 효과를 보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에이징, 엔티 에이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려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여성에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남성들 보통 남성들의 20대에서 30대 남자들은 10중 8구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성에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나와 있더군요. 물론 이제 조사에 관련된 거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리버스 에이징 10명 중에 10중 8구가 다 성적인 거에 관련된 남성들 대부분이 성적인 거에 관련된 거라면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10개를 봤을 때 반 이상 정도 되면 일단 정상으로 보죠. 근데 반이 안 된다. 아주 극소수다. 그럼 비정상으로 보겠죠. 비정상인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비정상이 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이 비정상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느 뭐를 보나 뭐만 잘만 하면은 뭐 그렇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거를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은 20, 30대의 남성들은 10중 8구 성적인 것을 계속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리버스 에이징도 마찬가지죠. 이제 20, 30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성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속 가는 거겠죠. 그 중에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나 그거에 관련되지 않는 걸 생각하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성적인 거에 좀 더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의 무의식 체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성적인 것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요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맛을 들어요. 그래서 무게를 조금 늘리고 늘리는데 무게를 많이 나가는 거, 무거운 걸 들면 들수록 그거를 들으려고 근육이 점점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 손목이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손목이 조금씩 삐곤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삐더니 또 약간 삐었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 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나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너무 무리를 해서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죠. 과유불급이라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좀 가볍게 한 5kg 정도 줄여서 40kg 정도 이렇게 들었던 거를 30kg로 줄이고 또 다른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운동을 하다가 어딘가가 조금 이상이 오면은 정말 속상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kg의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일본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그리고 80년대 내지는 30년대 2, 3,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미키마우스 미국에서 1920년대에 발표했던 미키마우스가 막 방영이 되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일본에서 그거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봤더니 뭐 중국이다, 한국이다, 일본이다 뭐 짝퉁 문화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모방 없이 어떻게 창조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짝퉁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여기선 열심히 개발해서 딱 만드는데 그거를 짝퉁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열받아서 하는 소리겠지만,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짝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창조 문화가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짝퉁 없이도 자체적으로 창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쩌다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창조라는 어떤 그 창조는 상당히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짝퉁을 해서 원래 거에서 더 발전적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1920년대에 발표한 미키마우스가 일본에서는 1930년대에 가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방영을 하더라. 그거 봤더니 참 둘 다 흑백 만화 영화인데, 1930년대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죠. 그때는 걔네들은 일본 거를 막 짝퉁해서 한참 막 개발해 나가는 시대인데, 그 동영상을 봤더니 1930년 동영상인데, 뭐 탱크도 휩쓸고 테크닉도 휩쓸고 운동 경기도 휩쓸고 모든 분야를 막 휩쓴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에서 세계 3대의 어떤 거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일본, 생각하는 일본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 묘해. 재밌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다가, 뭐 이제 일본도 보면은 이제 불교를 이제 기독교 인구가 별로 안 되죠. 그리고 천주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텔레비에서는 성경이나 어떤 영어에서 온 펀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그 중에서 이제 불교에 관련된 사카라는 걸 상당히 많이 쓰는데, 샤까문인데 거기서 사카를 이용한 동음의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카에서 축구는 우리나라도 많이 사커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사카랑 발음이 비슷하죠. 작가도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작가, 그 노래 지르는 작사곡 할 때 그것도 사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음 이유 중에서 또 쓰는 게, 비탈판, 언덕판을 써서 고갯길, 경사길, 언덕, 이런 게 사카입니다. 사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카는 무엇이나 쭉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사카 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역자를 써서 거꾸로의 뜻도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쓰면 영어에서 온 걸 쓰고 있죠. 거꾸로가 사카도 있고, 그래서 일본 드라마 보면 꺄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꺄끈이, 이런 거, 사카죠. 그 다음에 사카에서 찰과, 스치고 지나감, 스쳐 벗겨짐, 찰과상이 있는다고 하죠. 찰과상은 영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꿀인가 뭔가 있죠. 찰과, 스쳐 지나가는 어떤 찰과상. 그 다음에 다과, 다과에서 사과를 또 다과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다과. 그 다음에 사케가 술인데, 사케의 옛 이름, 술의 옛 이름이 사카라고 나와 있더군요. 술은 또 이제 기독교하고 또 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갓관자를 써서 그것도 사카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볕 또는 개관. 그 다음에 꽃이 피다는 사쿠인데, 그거의 변형형, 뭐 명사형이든 어떤 변형형. 그래서 꽃이 피는 사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쿠로 읽는 거는 찌다, 째다, 칭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축구를 쓰는 것 같고, 축구, 작가, 그 다음에 다과, 그 다음에 사카,
그 다음에 언덕,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기아크, 거꾸로. 요 정도까지 본 것 같습니다. 술도 본 것 같은데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사과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과를 상당히 많이 쓴 거 나타나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자, 오늘은 영어를 뭘 해볼까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rule of thumb, 경험의 법칙. rule of thumb은 직역하면 손가락의 법칙, 엄지손가락의 법칙인데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근거에 의한 법칙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한 법칙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어이다.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통상적인 개념, 어떤 경험에 의한 그 법칙이겠죠. 경험에 의한.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측정할 때 엄지손가락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 뭐 측정할 때 엄지손가락을 측정한다. rule of thumb. 어떤 나의 어떤 경험에 의하면 according to my experience라는 말을 쓰겠지만 rule of thumb 하면 나의 경험에 의하면 when you're boxing, you need to keep your strong hand back. 권투를 할 때 힘센 손을 뒤쪽으로 둬야 해. 오른손잡이는 뒤로 딱 당겼다가 팍 때리기 위해서. When you're boxing, you need to keep your strong hand back. So, my weak hand is out in front. 그럼 약한 쪽은 손 앞에 뻗고 Do I always stand this is? 항상 이 자세로 있어야 해.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되고 왼손잡이면 이렇게 되겠죠. Not always. 늘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야. Not always. 익스크락탑트투비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는데 항상 그렇죠.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죠. depends on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 다르다. But keep your strong hand back. 힘센 손을 뒤에 둔다. Keep your strong hand back is a good rule of thumb. 되는 게 경험에선 나의 훌륭한 법칙이지. 그래서 경험에 의한 법칙이라 이거죠. 한번 발음을 들어보죠. Rule of thumb. Rule of thumb. When you're boxing, you need to keep your strong hand back. So my weaker hand is out in front? Do I always stand this way? Not always, but keep your strong hand back is a good rule of thumb. When you're boxing, you need to keep your strong hand back. So, my weak hand is out in front. Do I always stand this way? Not always, but keep your strong hand back is a good rule of thumb. Rule of thumb. Rule of thumb. When you're boxing, you need to keep your strong hand back. So my weaker hand is out in front? Do I always stand this way? Not always, but keep your strong hand back is a good rule of thumb. 자, 여기까지. Rule of thumb.